사실 이 모든 교구를 다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최종 목표는 결국 쓰기예요. 안녕하세요. 라온 몬테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교구에 비해서 몬테소리 교구가 저렴하게 판매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몬테소리 교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색도 모양도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가격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분홍탑 교구의 경우는 최소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대의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비슷한 정육면체의 사케 교구의 경우는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대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색도 모양도 모두 같은 이 분홍탑이라는 교구에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실 제가 교구의 제작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금액이 측정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은 다른 교구와 달리 몬테소리 교구만의 특별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몬테소리 교구의 특징은 모두 고립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고립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감자랑 고구마를 주고 둘 중에 어떤 게 크기가 더 큰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들은 크기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모양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감자와 고구마의 크기만을 비교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몬테소리는 이 크기라는 거 하나만 비교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몬테소리 교구에는 크기를 비교하는 교구 중에 분홍탑이라는 교구가 있는데, 이 분홍탑의 교구를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아주 작은 블럭부터 큰 블럭까지 규칙적으로 크기가 커진다는 점, 그렇지만 색깔과 모양이 모두 같다는 게 동일하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고립화되어 있는 거예요. 색깔과 모양이 모두 같기 때문에 오로지 크기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저희 몬테소리 교구 중에는 색판이라는 교구가 있는데, 색판을 보시면 안에 색이 이렇게 들어있고 끝에 하얀색 띠가 양쪽에 이렇게 둘러져 있는 형태의 교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구 역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너무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색이 있는 옷을 입고서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무슨 옷을 입은 것 같아? 무슨 색깔 옷을 입은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눈에는 빨간색도 보이고 남색도 보이고 회색도 보이니까요. 그래서 몬테소리는 이 색깔이라는 걸 가리킬 때 그 색깔 딱 하나만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흰색 띠를 둘러서 그 색깔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특징을 고립화시켜준 거예요. 단조로운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겠죠. 또 고립화되어 있다라는 특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교구들이 왜 다른 교구보다 저렴하지 않게 판매가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사이즈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빨간 막대로 예를 들어볼게요. 빨간 막대는 작은 1의 막대가 10cm, 그 다음 2의 막대가 20, 30 해서 쭉쭉쭉 10의 막대가 100cm로 이루어지는 교구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가 있냐면, 색깔과 또 모양이 다 같죠. 그렇지만 길이의 차이만 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들이 짧다와 길다를 배울 수 있는 교구예요. 근데 저희가 이 교구를 할 때 9의 막대랑 1의 막대를 합쳤을 때 정말 10의 막대와 크기가 같은지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9랑 1이랑 더해서 10이 된다는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의 막대랑 1의 막대를 더했는데 끝이 살짝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의 막대가 있고 거기에 1의 막대를 더했는데 조금 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손끝에 만졌을 때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아이들은 그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치원에서 교구 제공을 할 때도 이 교구에서 저는 알려주고 싶은 게 9랑 1을 합치면 10의 막대랑 길이가 똑같아 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 끝이 맞는지에 더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감각적 체험에서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확한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점,
해서 이 교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몬테소리가 자연 그대로의 것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몬테소리 교구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진 원목 교구들이죠. 그래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원목 교구라서 조금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하는 건 감각 교구 중에 중량판이라는 교구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중량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에 7개 정도의 나무판이 꽂혀져 있고 이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진 나무를 들고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이 무게만에 집중을 해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구입니다. 이 중량판 교구를 예를 든 이유는 중량판 교구에 사용되는 이 재질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중량판은 나무로 만들어진 교구인데요. 가장 가벼운 나무부터 가장 무거운 나무까지 나무 그대로의 무게를 사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사실 이 나무는 각각 한 6g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는 건데 아이들은 이 나무 자체의 무게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를 가늠해서 내가 구분해 놓는 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박스 안에 무게를 서로 다르게 해놓고 무게를 들어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흔들어 본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뭐 주머니에다 담아 놓는다면 좀 만져본다던가 이러면서 다른 감각을 사용해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나무 자체가 가벼운 나무, 무거운 나무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 봐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단지 차이가 나는 건 세 가지의 색인데 이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이걸 시각적으로 구분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 눈을 뜨고 나서 이걸 스스로 틀림의 정정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교구를 제공해 주실 때는 보통 안대를 같이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진짜 이 감각에만 의해서 감각에만 의존해서 이거를 찾아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교구를 제작할 때 어떤 교구는 뭐 6g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교구는 한 8g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구를 할 때는 어떤 게 무겁다 어떤 게 가볍다만 가지고 차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아 얘랑 얘는 무게가 같네? 라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똑같은 건데 어떤 건 8g 차이가 나고 어떤 건 6g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몬테소리 교구는 이런 그람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이 온전히 그 감각에만 집중해서 이거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섬세하고 또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또 수학적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교구는 각각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최종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몬테소리 교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단조롭죠. 색깔도 단순하고 형태도 단순하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손잡이 하나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몬테소리 교구 중에 퍼즐을 보시면 위에 부분에 이렇게 꼭지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꼭지가 사실은 엄마의 젖꼭지 크기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이들이 나중에 연필을 쥘 때 이걸 연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의 두께라던가 퍼즐의 두께라던가 아니면 몬테소리 교구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손잡이의 굵기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연필의 두께에 맞춰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영어의 교구를 살펴보고 유아 친구들이 하는 교구를 살펴보면 또 손잡이의 크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의 발달을 굉장히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손잡이의 형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아이들 아기 때는 이렇게 생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발달하면서 손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손가락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을 입에다 많이 갖다 넣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많이 빠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네 가지, 네 손가락을 모두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교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화가 됐을 때 아이들이 손가락을 서로 뗍니다. 그래서 움켜쥐듯이 잡는 거죠. 왜 이 시기에 아이들 관찰을 해보시면 이렇게 많이 잡죠. 그래서 막 다른 친구를 만질 때도 손을 이렇게 움켜쥐듯이 잡다 보니까 얼굴에 막 이렇게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움켜쥐는 시기의 아이들한테 아주 작은 손잡이나 아주 작은 잡을 수 있는 교구를 준다면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잡이를 잡는 게 아니라 퍼즐 자체를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교구의 손잡이를 보면 손잡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손을 움켜쥐면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이제 5, 6, 7세 정도가 된 아이들한테 여전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제공해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그게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거고 아이들의 사실 발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움직임에서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세 손가락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젓가락을 배울 때도 숟가락을 할 때도 모든 일상교구를 할 때 가능한 이 세 가지 손가락의 힘을 많이 길러주는 연습을 하는데, 이 세 손가락의 힘을 기르는 것의 최종 목표는 결국 쓰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연필을 바로 쥐어야 글씨를 쓸 수 있고 쓰기 작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몬테소리 교구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생긴 거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손잡이 하나까지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확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고 이 교구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이들 발달을 고려한 아주 섬세한 교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몬테소리 교구가 다른 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를 몬테소리 교구만의 특징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몬테소리 교구가 굉장히 단순해 보였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몬테소리 교구가 다른 교구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몬테소리 교구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는 있으나 사실 이 모든 교구를 다 구매하시기는 현실상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운 몬테소리에서는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몬테소리 교육법, 또 몬테소리 교구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철학 등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